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만 배척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변론들, 그러니까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그런 대납 요청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받아들여진 겁니다. 법원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총 800만 달러에 이르는 비용 중에 뭐 스마트팜 비용 이런 걸 빼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할 때 그 방북 사례금으로 활용됐던 비용, 바로 이 200만 달러, 이게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성 부의장께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별개 재판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했으니까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앞으로 진행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쟁점 중에도 쌍방울이 대납을 했느냐. 그럼 그 대납의 수혜자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이냐. 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쟁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인정이 된 거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밝혀야 될 것이 수혜자가 내가 아니다. 방북의 대가가 아니었다. 이걸 뒤집어야 이재명 대표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께서 보실 때 이재명 대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로 인해서 굉장히 불리해진 것은 맞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쌍방울에 일단은 불법적인 자금이 송금이 되었는데 그중에 200만 달러가 이재명 지사의 대북 비용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내가 북한을 갈 것을 대비를 해서 그러한 금원을 납부를 한 것이고 그것이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도로 이제 이루어졌지만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는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사실관계를 뒤집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른 재판부라고 하고 2심과 1심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원 내에서 이루어진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원은 존중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방북 비용으로 200만 달러가 갔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이것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를 끊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나는 몰랐다 내지는 나는 모르고 그러한 것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아래에서 다 알아서 한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재판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반적인 시각에서 비추어 봤을 때 사실상의 상하관계에 있는 부지사가 지사의 허락 없이 이렇게 자금을 송금을 하고 이러한 정책을 꾸리고 하는 것들이 사실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혹의 제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듣고 어떻게 법적으로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갈 것인지가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짚어본 그 대북 송금 재판은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한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바로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그제 지난 18일에 이 소송 서류를 수령을 하면서 내년 1월 7일까지 항소 유서를 내야 됩니다. 이걸 안 내면 그냥 낸 걸로 간주돼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신부 대변인님,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기간 20일 끌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시작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법 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미 모든 정황과 증거는 다 수집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도 신속히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계속해서 선거법 재판이 있어서 결백하다 이런 주장을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법원에 빠른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주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계속 질질 끌고 있죠? 이것은 명확한 겁니다. 대통령 탄핵과 시계가 맞물리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법 재판을 최대한 미루고 해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대선, 조기 대선을 치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겠다라는 그 아주 고약한 심보가 여기서도 발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명한 633 원칙에 의한다면 최소한 2월 15일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야 되는 것이고 내년 5월 15일 전에는 최종심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언제까지 재판부를 기만하고 사법부를 농락하면서 국민에 군림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쉽습니다.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선거에 나설 수 없는 범죄자 신분입니다. 1심 선고 결과에 따른다면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범죄자이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됩니까? 그건 사실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볼 영역이기 때문에 확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언급해 주신 것처럼 633의 원칙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떠한 뭐 불이익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과거에 다 지켜졌느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재판부가 시간을 만약에 필요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그걸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요 180일 이내의 선고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예. 사실상 헌재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사실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 어허. 과거에도 넘긴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탄핵 심판은 아니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재판부에게 마련되어 있는 규정이고 지켜야 하는 규정인 것은 맞지만 사실상 그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내지는 좀 앞뒤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